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팔도강산 여행지에 숨어있는 과학을 찾아서 떠나는 과학여행 라이브 방송의 진행, 기초과학연구원 신학순뇌질환연구단의 이은경입니다. 오늘도 핫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두 분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정원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고요. 카이스트에서 초파리로 유전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과학을 테마로 과학대중화 영상을 기획하고 만들고 있는 커뮤니케이터 과학 쿠키 이효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여행 다녀오셨어요, 두 분? 사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여행지로서 저희 쿠키님과 함께 경기도로 과학 여행을 좀 갔다가 왔습니다. 경상도 때는 함원이라고 제작진들이 던져주셨다고 네.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그 컨셉으로 다녀오셨어요? 사실 이번에도 그냥 던져줘서 그냥 그거대로 갔다 오긴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에너지라는 컨셉으로 다녀왔습니다. 에너지요? 네.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오늘은 과천을 한번 와봤어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과학을 대중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 쿠키 이효종입니다. 네. 준비된 듯한 느낌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여기 과천에서는 어떤 것들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에너지 사이언스. 여기서 나오니까 바로 있는데 상당히 크고 네. 접근성이 일단 굉장히 좋아요. 저기 대공원역에서 몇 걸음 안 왔거든요. 그렇죠. 일단 네. 무작정 한번 들어가 보죠. 과학기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종원 씨죠? 네네, 예,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정모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에너지 사이언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좀 여기서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에너지가 가능 안 된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전시관에 다 에너지가 있는데 첨단 기술관 쪽에 네. 전기 에너지, 바람 에너지가 많아요. 우리 그쪽에 한번 볼까요? 네네네. 네, 여기 다 해보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깟 바람 갖고 큰 에너지를 만들겠어 하는데요. 네. 그깟 바람이 아닙니다. 태풍을 한번 직접 태풍이요? 맞아보는 거예요. 태풍이요? 와. 많이 맞으면 비옷을 입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맨발로 들어가셔야 되는 아, 맨발이요? 맨발에. 그럼요. 네. 왜냐면 젖을 비가 수 많이 내리니까 비가 와요? 예, 비가 옵니다. 진짜 많이 와요. 아, 그래요? 네. 모자까지 쓰시고 모자 단추까지 잠궈주시면 준비가 완벽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는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계곡을 못 갔는데 이번 여름에 계곡 간 그러게요. 감성인데요. 위에서 비바람이 불 거고요. 예. 안전을 위해서 여기 안전바를 잡아주시겠어요? 안전바 잡아야 아. 돼요? 무서워졌어요, 저는 지금 살짝. 어린 친구들도 하는 거죠? 예.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거죠. 바람의 속도가 시속 7, 8. 다 젖은 것 같은데. 난리 났어요. 거기 처음 들어봤어요. 보기만 하고. 아, 이거 이런 것이었군요. 관장님은 많이 하셨던 건가 싶었는데 처음 하신 거라고. 아, 맞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풍력 발전기가 날개 각도 바뀌잖아요. 네, 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아, 각도가 이렇게 변하면 이게 돈다는 뜻이죠. 아. 풍력 발전기는 태풍 오면은 어떻게 괜찮냐, 엄청 빠르게 돌 거 아니야. 일자로 정렬해 있으면은 바람을 그냥 그대로 흘려보낸대요. 아. 네. 풍력 발전기도 바람이 아주 셀 때는 이게 멈춰나요. 과부하 생겨서 네네. 그러니까 아주 센 바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기가 너무 많아도 세워놓기도 하고. 왜냐면 과부하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풍력 발전기 날개의 개수하고 예. 바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 그러게요. 날개 2개, 3개, 4개, 5개잖아요. 네. 근데 실제
발전기에 5개짜리 보신 적 있어요? 풍력 아니요, 발전기? 없어요. 되게 몇 개 보셨어요? 주로 3개였던 것 저 같아요. 3개를 가장 많이 보고 있죠. 왜 2개나 4개는 아니고 3개, 5개일까요? 오. 왜 홀수가 많이 쓰일까? 아. 그래서 여기에 그 답을 주고 있죠. 풍력 발전기 날개가 짝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또 홀수면 뭐가 좋고, 근데 왜 3개를 쓸까? 지금 보시면 설명이 지금 네. 날개에 따라서 발전 효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좀 나와 있는 데가 네. 있는데 날개가 네. 많으면 많을수록 발전 양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왜 5개 날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3개짜리 많이 봤는데 그죠, 산에 그죠, 이렇게 그죠. 있는 거. 네, 근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효율은 올라가지만 네. 그런데 비용이나 아니면 지지해야 되는 어떤 네. 하중의 무게가. 네. 무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경제성도 저희가 공학자 입장에서 그쵸,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니까 이 네. 3개의 날개가 가장 효율적인 형태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관장님께서. 자, 바람이 막 돌았다. 풍력 발전기 날개가 돌아가요. 저 앞에! 저 전기가 생겨요. 이렇게. 근데 훈련 속도를 천천히하면 빛이 약해지나요? 모든 발전기는 같은 원리를 갖고 있어요. 자석과 회로 사이의 운동을 통해서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여기서 에너지를 많이 배우셨잖아요. 네. 뭔가 그 에너지를 체험해 보셔야죠. 에너지를 체험하는 곳인가요, 그치? 작은 방에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온몸으로 자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천에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과천과학관은 바로 건너편에 서울 대공원이 있잖아요. 네네네. 서울 대공원에 서울랜드가 있는데요. 네네. 거기 또 신납니다. 서울랜드 강력히 추천합니다. 서울랜드. 야.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서울랜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바로 가나요? 가야죠. 아니, 갑작스럽게 이렇게 가게 돼. 보는 과학에서 체험하는 과학을 모토로 하는 국립과천과학관에 다녀오셨는데 네. 두 분 어떠셨어요? 좀 고생하신 것 네. 같아요. 체험 아니고 약간 고생했어. 사실 이렇게 태풍을 네. 직접 맞아보는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아, 그쵸. 근데 이제 네. 체험관에서 안전하게 경험을 해보니까 태풍이라는 게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정말 크구나라는 어마어마하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이제 저희 쿠키님도 설명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이정호 관장님도 설명 정말 잘하시거든요. 두 분의 양쪽에서 서라운드.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저는 행복했어요? 과학 덕후기 때문에 아. 양쪽에서 해주시는 설명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았던 거는 네. 사실 처음에 들어가면 그 날개랑 네. 항공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네. 그 날개가 풍력 발전에 쓰이는 쪽으로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네. 되도록 네. 전시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전 그 스토리텔링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과학에 대해서 학생들이 익숙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관장님께서 서울랜드를 또 추천을 맞아요.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또 다녀왔는데 네. 그 영상을 한번 이제 보도록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저희 네. 서울랜드 관장님께서 소개해 네. 주셔서 왔는데 사실은 전 서울랜드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저도 한 15년 만에 온 것 같은데 네. 저기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아, 이제 그죠, 서울랜드의 상징처럼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다 하얀 돔. 아 맞아요. 문제가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오, 괜찮네. 저거는 타고 싶지 않네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게 이제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어떤 게 에너지에 더 어울릴까? 지금 사실 저희가 여기 왔으니까 예. 뭔가를 타는 건 보여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전기 에너지만 쓰지 않는 아, 뭔가 이제 우리 중력, 스릴을 즐기는 저 약간 갑자기 좀 고백할 거는 제가 잘 못합니다. 제가 잘 못하는데 잘 타세요? 그래요? 아, 그럼요. 자, 지금 정면에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네. 중력을 이용한 바이킹이 있죠. 아니 그냥 바이킹도 무서운데 킹 바이킹이에요. 사실 저희가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죠. 이 안에 숨어 있는 과학들 있잖아요. 많이 녹아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바이킹을 네. 점점점 아. 스윙바이를 합니다. 바이킹 안에 에너지가 계속 쌓여요. 네네네네. 어떤 에너지가 쌓이냐면 운동 에너지가 쌓이죠. 운동 에너지.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쭉 위로 올라갑니다. 중력 에너지가 쭉 올라가서 저장이 됐어요. 아, 이 저장된 애들이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고 나중에 다시 내려오면서 네. 에너지가 이제 운동으로 바뀌죠. 네네네. 저기 이제 가시죠. 중력 네. 포텐셜 에너지를 느끼러 가시죠. 생각보다 크네. 야, 만세. 킹바이킹 출발합니다. 저는 너무 이게 겁이 안 나기 때문에 하품이 나요. 그래요? 약간. 그러면 지금 점점 따라서 가니까 따라할 수 있네. 따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저희 사실 네. 이 정도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충분히 안 것 같은데 아직 덜 알았어요. 덜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순수하게 중력을 체험할 이제 놀이기구로 이제 가줘야 됩니다. 조금 중간에 말이 막 네, 끊기네. 다시 할게요. 자, 이제 어. 대표적인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좀. 네, 있는데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아니 살짝 사실은 지금 멀미 나왔어요. 저도 조금. 키가 120cm 이상, 85km/h 속도로 급하강, 360도 2회전. 2회전. 아찔함. 이 롤러코스터라는 놀이기구 지금 왔는데 저희가 네. 롤러코스터에서 순간 속도를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탑승 위치가 어딜까요? 순간 속도 네. 제일 뒤. 아, 왜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 제일 위까지 올라가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다 속도가 0이 된 속력이 0이 된 상태죠.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죠. 뒤쪽에 있는 애랑 앞쪽에 있는 애랑 이제 같은 속도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처음에는 네, 그죠. 나중에는 뒤쪽이 더 속도가 빨라지게. 그쵸. 뒤는 시작할 때부터 내리막 아. 처음부터 속도가 있는 상태로 시작하잖아요. 그렇네요. 오늘 처음 해보는 게 상당히 많네요. 제가 자,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손님 준비하시고요. 차량 밖으로 손 내미는 위험한 행동 통과해 주세요. 이따 뵐게요. 저희의 지금 위치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위치 에너지를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의 위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최고 지점에서 중력이란 말은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내려가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점이 중력이 제일 다시 안 깨지고 다시 안 깨지고. 지금 근데 놀라운 건 비명을 지르는 와중에도 설명을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까 그 두번의 루프에서 제가 강조한 부분 있죠. 바로 이 지점. 그죠? 바로 이 지점. 바로 이 지점이 중력을 이제 적게 줘요. 자, 안전바 위로 올려주시고요. 어떻게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에너지라는 컨셉에 맞게 지치지 않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의 설명과 그리고 재미있는 영상들을 지켜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제일 빠른 곳에 가자고 하셔가지고 네. 제일 뒤에. 제가 제일 뒤가 왜 빠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만약에 네. 롤러코스터를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루프를 타고 네. 이런 레일을 따라서 가는 그런 코스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롤러코스터를 가동하는 저희의 그
운동의 원천은 네. 사실은 이 롤러코스터가 위에 이만큼의 높이에 있는 네. 이 높이에 숨어 있는 에너지. 네. 요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 자연스럽게 그냥 높은 데서 붕 굴리면 굴러가듯이. 네, 네. 네, 근데 이제 굴러가는데 여기 있는 롤러코스터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요 앞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거의 뭐 속도가 거의 뭐 0에서 뭐 0 근처에 있는 어떤 작은 속도로 출발을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려갈 때 이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속도 변화가 네. 어느 정도 될 텐데 네. 예를 들어서 뭐 10이라고 해볼게요. 네. 자, 10만큼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텐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 열차가 이렇게 위치한 상태에서 네. 아래로 내려갈 텐데 여기 있는 속도로 그러니까 처음에 0 비슷한 속도로 내려가던 애랑 다르게 여기 있는 애들은 시작할 때부터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로 네, 시작이 그렇죠.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최저점에 도달했을 때 네. 요 속도가 이 앞에서 느끼는 친구가 가지는 롤러코스터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속도다, 그런 속도를 가질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항상 생각이 0보다 들죠. 알파의 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더 즐길 수 있다. 네, 더 네. 빠른, 더 네. 스릴 있는 속도를 즐길 수 있는 오. 뭐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과학 쿠키님의 꿀팁이었습니다. 이야.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스팟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네. 다음 영상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항상 앞에서 체험했던 에너지 그렇죠. 그 에너지 그 여러 가지 에너지에 따르면은 네. 위에 있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동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뒤로 간다는 거는 이게 지금 오르막이라는 뜻이잖아요. 오르막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과학 철학에서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이거를 내리막이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내리막인 거지만 사실은 오르막인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쵸. 네. 이게 이쪽으로 왼쪽으로 꺾여 있잖아요. 꺾여 있죠. 사선이. 근데 꺾이다 보니까 저쪽 끝에가 굉장히 좁거든요. 여기는 넓고. 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좁아지면서 내리막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도깨비도로 다녀오셨는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주도에도 있고 의왕에도 있고 네. 도깨비도로에서 저는 내리막길로 봤는데 사실은 이제 오르막길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저희가 이제 네. 그 도로를 봤을 때 네, 네, 주변의 배경이나 아니면 주변의 네. 감각기관으로 네. 느낄 수 있는 정보가 네.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들도록 네, 네. 정보를 주잖아요.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 감각기관이 네. 사실 부정확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이게 사실은 그 원래는 이게 내리막이 아니라 네. 오르막인데 그 네. 배경을 봤을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뭐 예를 들어 뭐 물체의 상대적 네. 크기를 보든지 아니면 상대적인 명확성 혹은 뭐 상대적 높이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배경을 보고 네. 인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저희 감각기관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약간 왜곡해서 네, 지각을 왜곡해서.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르막길인데도 네. 불구하고 내리막길로 네, 착각하게 보는 거죠. 그쵸 일종의 착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군요. 가지고 있는 네. 감각기관이 생각보다 잘 넘겨짚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렇습니다. 거를 모든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네, 네. 아, 그래서 대략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럴 거다라고 해서 대충 보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도깨비도로도 네.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 근데 네. 저는 그럼 궁금한 게 그럼 주변 조경을 바꾸면 저게 도깨비도로가 되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을 충분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럼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는 지금 의왕에 있는 철도박물관에 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한테 어떤 에너지가 여기에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분께서 안에 계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네. 한번 들어가가지고 네. 한번 이야기들을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부터 먼저 네네네. 할까요? 네, 저는 코레일 철도박물관의 철도문화 해설사 문민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네. 여기서 네. 어떤 것들을 또 배우고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우리 철도의 역사를 우리 1층 전시실, 2층 전시실 26종의 열차와 또 장비가 있죠. 그걸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한번 들어보러 갈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오늘의 테마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철도도 다양한 에너지를 갖고 왔잖아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증기 기관차는 석탄을 떼서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의 압력에 의해서 또 피스톤이 좌우로 움직여서 바퀴가 이렇게 굴리죠. 그 다음에 디젤 기관차가 나오는 거예요. 1951년에 유엔군에 의해서 디젤 기관차가 들어서 피난민들 수송을 하고 6.25가 끝난 1954년에 내량을 우리나라한테 기증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연구 개발 또 우리 자체 생산해서 KTX 3000이 탄생하는데 KTX 3000은 우리나라 제작 생산이에요. 그게 그래요? 네, 그래서 세계 4번째로 고속 철도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그렇군요. 그런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변화를 볼 수가 맞습니다. 있었네요, 저희가. EMU 250은요 동력 분산식으로 해서 250km로 네네네. 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앉으시면은 이제 의자가 180도 가족과 할 때는 같이 서로 보면서 이렇게 있고 의자 네네. 옆에 개인 창이 있어서 그렇군요. 바깥을 구경하면서 또 여행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네. 그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는 사실 이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돌아가죠. KTX는 안 돌아가서. KTX는 안 그래서 들어갔어요.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네네. 반대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뒤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잠깐만 멀미나시는 분들도 네.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유선형으로 돌리고 그래서 휠체어 짐 보관하는 데도 또 따로 있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시간 내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 군데 정도를 더 들렸다가 여행을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네, 같아가지고 그렇죠. 한 군데 정도 추천을. 박물관에서 나가면은 왕송호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왕송호수요? 네, 거기 왕송호수. 철새들이 많고요. 또 카페도 많이 있어서 네. 가시면서 한 바퀴 둘러보시면은 좋은 여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추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추천 받은 네, 대로 한번 가보죠. 네, 네. 저희가 도깨비도로에 이어서 철도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정말 다양한 철도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 외연 기관으로 시작했다가 네. 이제 내연 기관으로 바뀌고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에너지인 전기를 동력으로 하고 그렇죠. 이런 어떤 시대의 어떤 에너지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네, 저희가 맞습니다. 기차를 디벨로핑을 한 것 같은데 네. 아, 네. 예, 저희가 또 이제 떠오르는 에너지 중에 네. 사실 수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럼 수소 열차도 혹시 있지 않을까? 아, 나중에는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 게 네. 사실 철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인 운송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일반 자가용에 비해서 네.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많은 승객을 네. 이제 수송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수단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운송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수소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사실은 금상첨화가 아닐까. 아 그렇죠. 그럼 저희 이제 다음 다음에 스팟으로 네, 한번 문민자 이동을 해설사 분께서 네. 소개해주신 네. 송호수로 가셨나요? 네. 그곳으로 이동해 보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받은 네. 저수지 호수 근처로 네. 와서 보고 있습니다. 야경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네. 여기 레일을 따라서 네. 막 그 예쁜 공들도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이게 약간 의왕시에 어떻게 보면 레저의 하나의 꽂힌 네네네. 또 이제 짚라인이 또 이렇게 와. 위치를 해 있네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기를 좀 걷다 보니까 네. 좀 쌀쌀하고 네네. 그래서 좀 따뜻한 게 끌려가지고 아 예. 네. 여기 보니까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를 좀 갔다가 정말 가도- 우연치 않게 바로 옆 네, 카페가 괜찮죠? 있네요. 네네. 예. 카페 가서 예. 따뜻한 걸 좀 마시면서 음료 뭐 좋아하세요?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겠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요. 예. 로열 밀크티 아, 따뜻한 거 제가 잔을 하나 가져왔는데 저 잔은 뭐예요? 저 잔이 카페인 분자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커피 온 더 레일이니까 여기서도 또 예, 감사합니다. 과학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페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릴까 합니다.
카페인 컵에 물론 커피가 아니라 이제 네. 홍차가 담겨져 있지만 밀크티에도 당연히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아 밀크티에도요? 네네. 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카페인이요? 네. 제 생각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식물의 자체적인 방어 수단이 아닐까. 맞아요. 아, 그래요? 그것도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카페인은 방어 기제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방어를 해요.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사실 카페인을 만들어요. 걔네들을 그 곤충들이 먹거나 하면은 치사량을 넘어서서 죽는 경우들도 있고요. 곤충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식물들도 못 자라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식물들이 내 영양분을 빼앗지 않도록 곤충들로부터 보호하면서 네. 게다가 요즘 최근에 이제 밝혀진 사실 중에 하나는 꽃가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꽃가루에도. 네. 커피 꽃을 찾아와서 그 수분을 시켜주는 네. 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꽃가루를 먹고 나면 네. 과흥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열심히 나르는 거죠. 날라서 더 멀리까지 가서 수분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오. 약간 중독도 돼서 네. 여기에 또 다시 찾아오고 다시 그렇군요. 찾아오고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곤충한테 우리가 커피를 마셔서 카페인을 먹었을 때 그 즐거운 상태를 네네네. 만들어줘서 확산시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의 카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 막 쏟아냈어요. 네, 쏟아냈네요. 그 사실 저희가 네, 이 카페인을 마시면 과흥분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에너지 소모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이어트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정량의 카페인 섭취는 에너지 소모를 늘려주지만 과량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사실 장이 망가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 몸에 좋다라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성분일지라도 과하게 먹으면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처럼 이 카페인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과학에서 얘기하기에는 뭐 그다지 엄청나게 좋은 그런 성분으로 장려하진 않지만 네, 기호식품을 우리가 이용하는 만큼 충분하죠. 적당하게 먹는 게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높은 텐션으로 아 예, 과학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아 예, 그죠.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19의 여파로 네. 여행 같은 거를 사실 맞아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과학을 테마로 음, 여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었고 네. 놀이기구를 타면서 그렇게 과학을 설명하게 될 줄은 몰랐다. 굉장히 레어하고 독특한 유니크한 맞습니다. 그런 경험이 되었다. 네네네. 저도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과학 덕후 중에 한 명인데 저보다도 더 덕후를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 약간 토커보다는 좀 리스너로서 이제 함께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저희는 이 정도로 인사를 드릴까 하는데요. 예. 할까요? 네, 좋죠. 과학 지식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우리가 이거를 호기심을 가지고 맞습니다. 나중에 이걸 더 들여다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질문을 얻어가는 게 중요하다. 네. 이종관장의 코멘트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봬요. 감사합니다. 카페인의 그 모양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아데노신이랑 비슷한 역할을 해서 네. 뇌를 좀 속여서 마치 네. 우리가 쉬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저희 질문이 또 여러 가지가 네. 올라왔는데요. 네. 한 분께서 아까 바이킹 이제 아, 설명할 때 네. 그때 왜 바이킹을 타면 토할 것 같은지 아. 왜 그렇게 구토감이 밀려오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나 봐요. 자동차 멀미가 있고 그렇죠. 배 멀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배 멀미가 더 심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자동차는 이제 앞뒤로만 이렇게 흔들리는데 네. 배는 또 위아래까지 그렇죠. 흔들리잖아요. 사실 바이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면서 다양한 각도로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네. 훨씬 그렇게 멀미가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아까 또 감각기관의 또 부정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바라보는 걸 보면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구나라고 느꼈는데 갑자기 방향이 뒤로 꺾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부조화 때문에 또 멀미가 옵니다. 그렇죠. 아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눈을 감고 타면 좀 덜 무서우면서 그렇죠. 멀미도 좀 덜 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그런 원리가 숨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왜곡하기 쉬운 감각기관을 속이면 우리는 좀 어지러움을 덜 느낄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하지만 배멀미는 못 속여요. 또 네. 다른 또 질문 하나가 또 네. 있는데 사람은 카페인을 먹어도 괜찮은데 동물은 왜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거 네네네.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사실 동물도요 카페인을 먹었을 때 뭐 급사하거나 그러는 거는 그렇죠. 사실은 뭐 없는데 네. 아주 뭐 절대 먹어야 되지 않는 그런 물질이다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사실은 모든 화학 물질들은 독성이 어느 정도 조금씩 있잖아요. 네. 카페인도 이제 독성이 조금 있는데 사람도 치사량이 있습니다. 네. 동물도 치사량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은 사람보다 무게가 훨씬 덜 나가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적은 양의 사람이 마셨을 때는 괜찮을 만큼의 카페인을 섭취했는데
사실은 뭐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렇죠.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물도 치사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뭐 당연히 먹는 것도 치사량이 존재하는 네, 거잖아요. 네.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화학약, 어떤 뭐 화학 제품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먹었을 때 위험하다, 네. 위험하지 않다는 그 항상 양이라고 하는 맞아요. 것을 맞아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생방송이 또 똑같은 동일한 시간 오후 8시에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갈 곳이라고 마음을 또 찜할 수 있는 곳이니까 네. 좀 잘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MC 이은경이었고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목정환. 과학 크리에이터 이효종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